제가 학교폭력 예방책으로 10개를 제시했는데 이건 어떤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수업을 계속 지금 2022년부터는 성균관대에서는 2022년부터 계속 수업을 했고 거기서 제가 전일제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같이 수업하는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예방책 한 가지씩 아이디어를 제시해봐라. 그래서 아이디어 좋게 제시하면 A, 그 다음 B 막 이런 식으로 학점도 그런 식으로 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제시한 예방책이라든가 제가 또 생각하면서 상담하면서 생각했던 예방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함께 통틀어서 만든 예방책. 일단 여러분 청소년들이 초중고 학생들이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들을까요? 1번 부모님, 2번 담임선생님, 3번 친구, 4번 연예인. 몇 번? 3번? 청소년들이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들을까요? 2번? 선생님 말. 여러분들은 이제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제 성인이 돼서 별로 초중고 학생들의 마음이 잘 안 들어가지만 초중고 학생들은 거의 연예인이 1등이에요. 자기 요즘 뭐 유튜버가 되겠다. 유튜버도 어떻게 보면 연예인이죠. 연예인이 되는 게 꿈이에요. 연예인을 닮아하고 방에 모든 연예인 사진을 다 붙이고 연예인이 뭐 한 말을 하면 그게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는 거죠. 지금 뭐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전 세계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뭐 예컨대 뭐 BTS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학교폭력 예방대사로 위촉하는 거예요. 여학교는 뭐 BTS, 남학교는 블랙핑크. 그런 다음에 이 예방대사로 위촉한 다음에 이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 녹음을 한다. 등굣길이나 점심시간에 이 목소리를 틀어주는 거예요. 예컨대 점심시간에 갑자기 이제 또는 등교 시간에 얘들아 나는 BTS 멤버 정재준이야. 오늘만큼은 친구들한테 잘해줘. 오늘 친구 때리면 안 되고 친구한테 오늘은 상냥하게 해줘야 돼. 오늘 학교폭력 안 된다. 이렇게 만약에 연예인이 그런 녹음이 딱 나왔다. 그 학교는 학교폭력 그날 하나도 없어요. 진짜. 얼마나 이게 효과가 좋으냐. 예방책. 아 오늘 내가 좋아하는 누가 나와서 특히 이제 친구들한테 잘해주라고 했어. 화가 나도 참아야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근본적인 건 아닐 수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방책이다 이거죠. 그래서 연예인 학교폭력 예방대사 위촉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우리나라 학교폭력 예방법에 보면 제14조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초, 중, 고등학교 학교 매 학기 반드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들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나 학부모도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해야만 한다 이렇게 강행 규정이 있고 안 하면 어쩔 거냐 그런 건 없어요. 안 하면 뭐 처벌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뭐 학교장이 안 해더라도 상관없는 거지. 그 대부분 하긴 하죠. 누굴 대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학교폭력 전문 강사를 모셔서 강의를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수업도 그때만큼 못하게 되니 그냥 방송을 트는 경우가 촬영된 영상을 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영상을 틀면 제대로 집중하지 않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학생도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필요하지만 교사나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무지 필요하다. 교사나 학부모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지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게 좋겠다. 지금 학교폭력 예방 강사에 대해서 전문 강사에게 위탁한다 정도만 나와 있지 국가 자격증 제도는 없어요. 그래서 민간 위탁 자격증 제도만 있다. 그건 민간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국가 자격증제로 도입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세 번째는 위클래스, 학폭 상담소죠. 우리가 학폭 상담소가 되게 어디에 있어요? 학교에 거의 뭐 중앙에 들어가면 교무실 바로 옆이나 막 앞에 이렇게 막 훤히 보이는 데 있을까? 아니면 저 구석에 있을까?
한 구석에 있죠. 잘 찾기 어려워요. 저 끝에 있다. 그리고 거기 가는 학생들도 거의 드물어. 거의 안 가요. 그러면 유명무실해. 있기만 하고 유명무실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이 학폭상담소 선생님이 주체가 돼서 자원봉사단을 발족하는데 2학년과 3학년 위주로 한 학급당 5명 정도씩 편성해서 짝선배 활동을 맺는 거예요. 즉 3학년하고 2학년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2학년하고 1학년하고 자매결연식으로 맺죠. 그래갖고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2학년 선배하고 연결을 갖고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2학년 선배한테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2학년 선배는 바로 자원봉사자인데 이 자원봉사자가 학폭상담소 선생님에게 바로 연락을 취하게. 왜냐하면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이거를 잘 담임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상의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하지만 선배한테는 상의하기 어렵지 않다. 특히 카톡하고는 되니까. 그러면 금방 눈치챌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짝선배, 2학년은 3학년과 1학년은 2학년과 이렇게 짝선배 활동을 통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상의를 할 수 있고 이게 그대로 학교폭력 상담소 교사한테 연결이 되면 그만큼 학폭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 또 그런 2학년, 3학년 그 짝선배 활동의 선배들은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자원봉사로 뭐 시간을 넣어준다든가 자원봉사 활동으로 그걸 간주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학교폭력에 대한 간접 경험을 느끼게 하라요. 학교폭력 카드게임, 역할연기, 왕따체험 놀이 다 놀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가 된 학생들은 막 울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사실 실제 내가 어떤 문제가 아닌데 자기가 막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학생들도. 이 역할연기나 왕따체험 이런 거 하면 자기가 왕따가 됐다 그러면 진짜 울어요. 초등학생. 그러면 학교폭력에서 정말 자기가 피해자가 되면 이런 경험을 미리 간접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학교폭력 예방 카드게임이 한 7,000원밖에 안 돼요. 우리 초등학교 수업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에 보면 땡 치자마자 복도하고 뒤에 가서 아이들이 막 뭘 놀아요. 이것저것 막 놀아. 근데 이 학교폭력 카드게임 이거 주고 한번 너네 게임해라. 게임이니까 놀겠지. 근데 이걸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런 걸 좀 많이 만들자. 카드게임, 역할연기, 또 왕따체험 이런 거. 5번째는 환경 재설계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곳곳에 CCTV를 설치한다든가 폭력 멈춤, 욕설 멈춤 등 또 학교의 희망의 그림, 따뜻한 분위기가 중요하지. 학교를 갔더니 교도소 같아. 학교가 막 음침하고 옥상이 열려있고 컴컴하고 그러면 그만큼 어두운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자라나고 학교폭력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또 6번은 최신 기술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 요게 이 터치 소리라고 하는 건데 휴대폰 뒷면에 딱 붙이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보면 버튼이 하나 있죠. 이걸 5초 동안 꾹 누르면 5명에게 동시에 긴급 메시지가 가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폭력이 보통 학생들이 휴대폰 들고 있잖아요. 누가 나를 때린다. 내가 위해를 당하고 있다. 그럼 이걸 꾹 누르고 있어. 그럼 부모, 경찰관, 친구, 친한 친구 이렇게 5명에게 동시에 가는 게 터치 소리예요. 이 최신 기술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이것도 이제 이거 가격이 좀 천차만별인데 뭐 저렴한 건 뭐 38,000원, 뭐 7만 얼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분이 이거 만드는 분이 저한테 이제 와서 상담하면서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자기는 알고 있다면서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이미 인터넷에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비단 이건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여성들이나 이제 귀가할 때 자기는 뭐 산동네나 음침한 데 사는데 걸어갈 때 좀 위험하다 하면 이런 게 남자친구가 이런 거 선물로 사주면 좋죠. 은장도 같은 거 선물로 사주지 말고 은장도는 그건 위험한 거니까 차라리 이게 더 좋은 거.
7번 융합교육. 요즘 대세가 융합이죠. 어떤 한 학문만 가는 것보다 다른 여러 학문하고 결합하는. 왜 국어는 국어 그러면 생각나는 게 정말 뭐 문법 아니면 기껏 좀 머릿속에 남는 게 황순원의 소나기 그 정도인데 학교폭력 피해자를 방관하는 주인공 이야기 소설 이거를 수능에 내버리고 그럼 학교폭력을 문제를 다뤄버려 봐요. 그럼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환기되겠죠. 영어 지문도 아예 영어 지문에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 넣는 거예요. 학교폭력이 영어로 뭐예요? 학교폭력이 영어로 뭐예요? 근데 아마 수능에 한번 나오면 사람들 다 기억할 거예요. 이지매가 영어로 뭐예요? 스쿨 바이올런스라든가 불링이라든가 이런 단어들. 이런 게 굉장히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외국인하고 얘기하면 시시때때 들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 또 무슨 헤겔이니 플라톤이니 그 백날 하는 것보다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룬 단원을 넣고 거기서 이런 처분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실질적인 걸 다루자 이거예요. 윤리적인 거. 이런 게 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융합교육으로서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우리 급훈 같은 거 교실에 있잖아요. 뭐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받기. 뭐 이런 거 합격자 명단에 기하에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좋은 대학 들어가는 그런 급훈이 많은데 이런 급훈 말고 학교폭력을 멈출 수 있는 급훈이 필요하다. 우리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물론 교육법상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이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근데 지금의 교육의 목적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면 그야말로 실력 양성이라. 내가 많은 지식을, 정보를 습득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게 실력 양성입니다. 사실 실력 양성 말고도 초중고에서는 인성을 잘 닦아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원만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력 양성과 인성교육 이걸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인성교육을 하면 어떻게 되죠? 시험에도 나오지 않는 것을 가르친다고 교사가. 학부모들이 다 반대한단 말이에요. 연예인 축구팀 친선 경기 반칙이 많이 나올까요? 거의 안 나와. 왜 안 나오죠? 승부가 목적이 아니에요. 친선이 목적이거든요. 근데 한일 8강전 그럼 승부가 목적이죠. 그러니까 반칙이 많이 나와. 교실도 똑같다 이거예요. 내가 이 친구를 제끼고 내가 좋은 대학 가야 돼. 내가 몇 등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승부란 말이야. 그러니까 더 메말라요. 그 학급이. 그 학급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지만 학창시절에 좋은 친구를 두고 즐겁게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내겠다. 그러면 그거는 승부가 아니라 인성교육, 친선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학교폭력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급훈을 우리 학급은 다른 친구에게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든가 우리 학급만큼은 욕설을 쓰지 않는다라든가 괴롭히는 그부를 제지한다든가 친구를 도와준다든가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도와준다든가 이런 급훈을 만드는 건 어떤가라는 거예요. 또 학급 또래 조직인 수호천사법. 우리 보통 학교폭력 예방할 때 언론사에서 많이 예방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보통은 북유럽, 대표적인 핀란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왜 학생들 문제를 성인이 개입해서 학교폭력 전담조사,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그래서 어른들이 경찰관이 껴갖고 넌 2호천, 3호천 그래서 대학 못 가. 어린이들의 초중고 학생들의 문제를 성인들이 재단한다. 그러지 말고 성인들은 빠지고 학생들의 문제를 학생들이 해결한다고.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폭력 그 학급 안에 수호천사라는 뭐 이름은 달라도 돼요. 그런 조직이 너 이렇게 학교폭력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면서 학생들이 정하도록 하는 거지. 자체적으로. 그리고 그 결과만 선생님한테 통보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수긍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걸 법으로 가잖아요. 그럼 행정소송 또는 형사소송으로 간단 말이에요. 학급 자체 내의 해결은 어떤가? 또래 학급 재판. 그래서 교사가 행복한 교실에서 학폭 공간은 없는 거지. 근데 요즘은 교사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교사가 행복할 수 있죠. 근데 너무 지금 학생 인권을 많이 상향을 하다 보니, 학생 인권을 많이 띄우다 보니 그만큼 교사의 재량권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학생들, 학부모의 어떤 법의식, 그 다음에 인권, 이런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요. 내 자녀가 이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민원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사의 입지가 적어지는데, 사실은 교사가 좋은 선생님이 좋은 재량을 가지고 넓은 재량으로 잘하면 그 학생들도 다 그런 덕을 입고, 그만큼 그 학급은 학교폭력이 덜 일어나요. 무엇보다도 교사의 행정잡무에서 해방되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나이스 교육정보 시스템에 그날 접속해서 하루에 해야 될 일들 적게는 20건, 1년에 많게 2만 건입니다. 캐나다 1년에 12건 교사가 해야 될 일. 그런데 우리나라는 2만 건 1년에. 우리가 교육 공무원을 뽑아갖고 교육 공무원이 교사들을 행정 업무를 뒷받침해야 되는데, 거꾸로 교육 공무원이 행정문서를 교사한테 보내서 채워 넣어라 하고 일을 시키고, 교사가 그걸 채워 넣는 식 거꾸로 됩니다. 그래서 교육 공무원은 교무실에 보내서 교사들의 여러 행정 업무를 돕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거꾸로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담당관제라든가 교권 지켜주기 위한 여러 법률들이 좀 많이 지금 나오는데, 실현되는 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자, 학교폭력의 최선책은 뭐냐? 가장 중요한 예방책.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초중고생의 92%가 매일 1회 이상 욕설을 한다고 합니다. 초중고생이 대화하는 걸 보면 정말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욕설을 많이 쓴다. 10회 이상 하는 것도 22%. 근데 그 욕설을 누구한테 배웠다? 부모로부터, 어른들로부터, 휴대폰에 있는 여러 가지 폭력물로부터 욕설을 배웠다. 옛날에 제가 영화 볼 때는 욕설이 나오지 않았어요. 담배 피는 거 다 지우고 모자이크 처리, 그 다음에 욕설 이런 것도 다 안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다 욕설이 다 나와. 그러니까 다 배워.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뭐 강아지 이런 걸 남한테 하잖아요. 모욕죄야. 형법상 범죄라고.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교육도 없어.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수시때때로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그걸 섞어. 그래야 자기가 최신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말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왜 말에 달려있냐면 학교폭력의 반 이상이 말에서 시작됩니다.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이거 합치면 50%가 나옵니다. 줄지 않아요. 사이버폭력도 결국 문자니까 말이죠. 그래서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이거 두 개 합치면 언어폭력이 학교폭력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만약에 청소년들이 언어만 조심해 학교폭력의 반을 줄일 수 있어요. 웬만한 대도시에서는 남양주시다 1000건, 용인시다 1000건, 1년에 1000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해요. 그 중에 반은 학교 자체 내에서 해결하지만 나머지 반은 교육지원청의 학폭심의대책위원회에 가.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지. 그 중에 5%는 다시 행정소송으로 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력 낭비지. 옛날에 어떤 새로운 직업이 생겼어요.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그 변호사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걸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1심, 2심, 3심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정순신 사건 대표적으로 대법원까지 갔어요. 민족사관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일이 졸업할 때까지. 근데 그 가해자는 S대 가자, 피해자는 대학 나고했어. 민족사관학교. 그래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사과해라. 그리고 만사에 감사함을 생각해라. 오늘 수업 중에 여러분 아마 집에 갈 때쯤 되면 이 과일이 아마 눈에서 아른가리면서 오늘 배운 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사과하고 감이 있던데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건 사과와 감사예요. 사과. 학교 폭력은 사실 사소한 것에서 시작돼요. 가해 피해 부모가 만나 대화하고 사과하면 끝날 일을 너가 먼저 사과해. 증거 있어? 당신도 사과해야지. 나만 사과해야 돼? 사과하면 용서해 줄 거죠? 사과는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식의 잘못은 모두 내 탓입니다라고 해야지. 그래서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피해자 부모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가해자 부모가 와서 무릎 꿇고 나한테 사과하면 내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면 가해자 부모가 저한테 와서 상담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피해자 부모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된다고요? 저한테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오! 사과하세요. 그럼 끝날 문제네. 만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교만은 근심을 낳고 근심은 불안은 무기력은 결국 쇠퇴와 절망을 낳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 아무도 추천하지 않아요. 교만한 자끼리 서로 추천할 수도 있지만 결국 반목과 싸움으로 결론 짓습니다. 그래서 겸손해라. 겸손하면 용기를 그리고 꿈과 희망 그래서 밝은 미래가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잘나지만 출신은 아니지만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겸손해서 그래서 친구가 많아서 평범한 인간으로 평범한 성인으로 자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과와 감사 그리고 겸손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폭력 없는 행복한 학창 생활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친구와 싸우면서 내가 이기고 내가 피해를 덜 당하고 소송을 하고 이러면서 학창 생활을 보내는 건 모두에게 불행이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